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주말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 지역이 많았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린 소나기 탓에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히면서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서 지역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비가 그친 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또 영하권에 돌입한다고 하니까요. 이젠 정말 겨울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단체 보험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도별 납입액 또 보장 항목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습관 형성을 위해서 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예고가 탈락자들의 방지를 위해서 모의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1월 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간 위탁 수탁기관의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을 촉구 중인 공공운수노조 고객센터 지부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건보공단은 최근에 공단의 본부 광장에서 집회 중인 고객센터 지부 노조원 400여 명을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원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자료를 보면 강원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145.9%로 지난해 134.6%와 비교해서 8.3%포인트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16일에 실시될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의 수험생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서 수능 사전 준비 상황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또 4교시 탐구 영역과 듣기 평가 응시 방법 등 수험생들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별로 예비 소집 준비물과 신분증, 수험표 구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업무 특성상 부상 위험이 높은 소방 공무원들이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이 지자체 예산만이 아니고 소방 공무원 개인이 또 분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각 지역별로 이 보장성 내용과 또 납부액도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좀 문제를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부위원회 소속이죠.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요.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이제 자료를 받으신 거죠? 네, 국감에서 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단체 보험,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건데, 뭐 전국적으로 다 이제 단체 보험은 이제 다 이제 들고 있는 거죠? 네. 그 개념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단체 보험이 뭐 어떠한 그 보장, 또 어떤 사고, 상해를 입었을 때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이제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네,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그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지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이 국가 공무원들은 다 이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가직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네. 아직 이제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서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국가직 전환이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좀 가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을 보니까 이 단체보험료 전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이 이제 10곳은 된다고요? 네, 이제 10곳에 불과하다고 저는 좀 봤는데요. 예.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이제 뭐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창원 이렇게 10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를 포함한 6곳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방 본청과 그리고 전북 같은 곳에서는 공무원 개인 복직 포인트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지자체에서는 소방 공무원이 단체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고요. 예. 사실 이제 보험료가 다르면 보험료의 질 자체도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체 보험료가 35만 원인데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전남은 10만 원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의 소방공무원은 개인 부담은 더 큰데 보장 수준은 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위험 부담이 더 개인들한테 가중이 되면 지역별로 소방 행정에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와 여파가 이제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포인트를 차감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당 어느 정도가 이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네, 지자체별로는 조금씩 달라서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액 다 지원이 아니고 이 복지 포인트도 결국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일종의 급여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것을 차감한다는 자체가 이제 개인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것이 개인 부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 개인 부담, 그러니까 자부담뿐만 아니라 보장의 그 보험료 자체도 다르다라는 점이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개인 부담이 있는 지역이 뭐 다른 지역보다 뭐 사고 발생이라든지 업무 분담이 덜하다 뭐 이런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소방 공무원들의 위험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더 크고 어느 지역이 덜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형 화재나 대형 참사의 가능성은 사실 우리 일상 곳곳에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소방 공무원들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보험 같은 혹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이제 차이가 난다면 사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것도 다를 수 있는 거고 소방 행정의 질이 달라지는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개인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좀 이 부분을 떠나서요. 이 전체 보험료 이제 총액 납부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납부 금액과 또 보장 범위 이게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지자체가 이 단체 보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소방직들의 공무직 건강 위험은 굉장히 좀 다른 일반직에 비해서 크다라고 보잖아요. 아무래도 화재나 재난 현장에 직접 뛰어들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제가 건강진단 결과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난청, 폐질환 이런 게 직업병으로 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소방직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았고요.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주요 보장 중에 상해와 질병, 사망은 7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실비보상 차이는 더 큰데요. 그러니까 입원 실비는 3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리고 통원 실비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늘어나는 속도가 있잖아요. 소방공무원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네. 질병이 발생한 소방공무원이 누적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국가적 어떤 뭐 문제이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뭐 그런 또 우리의 우려가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또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7천만 원에서 3억까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또 납부 금액, 보험료도 다르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소방공무원 단체 보험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네. 현재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 보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좀 논의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상 재해 보상을 통해서 이제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런 네. 의견이 있어서 지금 좀 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무상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 인정 이야기고요. 그리고 네. 이 재해 인정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상 승인 자체가 좀 쉽게 되지 않고 되더라도 자부담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일반직도 단체 보험이 메워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소방직 같은 경우는 더 위험도 크고 또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그 부상의 범위도 클 뿐만 아니라 일반직하고는 그 부상의 범위, 그 재해의 범위도 좀 다르거든요. 그런 현상 나타나는 양상들도 그렇기 때문에 소방직을 따로 이제 단체 보험을 만들어줘서 두텁게 좀 하자는 이야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 현장 소방관들은 화재나 재난 이런 게 일어나면 위험에 스스로 더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꾸 저하가 된다면 구조 같은 것들이 더뎌지는 거고 적어도 최소한 소방관들이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옷이라도 두텁게 입혀주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뭐 중복 보상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겠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보험이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획일적인 기준, 또 이제 그 비용 부담도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서 관리할 방법, 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법안,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그런 체계는 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네.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 국가직 개편이 사실 이름뿐이다라는 비판들이 높습니다. 네. 엄연히 국가공무원인데 사실 인건비의 90%를 이제 지방이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지자체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복지나 장비 이런 데 쓸 돈이 부족하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다시 국가적 개편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방을 국가 사무화하고 국가가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필요하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소방의 구조 자체를 탈바꿈해야 하고요.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저는 마땅히 가능하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가장 그 상징적인 것이 이 서울의 소방관들은 장갑 같은 것을 풍부하게 지원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또 개인이 또 사야 된다는 또 지역도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만큼은 정말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 자체에도 이게 좀 차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속히 좀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시 보건소에서는 오늘부터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보건소가 건강관리 챌린지를 운영하는데요. 시민들의 걷기 습관 형성을 위해서 시작된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오늘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간 건강 걷기 챌린지가 운영됩니다. 원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로 보건소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걷기 챌린지인데요. 시민 각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걸음수를 측정하고 또 이 챌린지 앱에서 회원 간 소통하면서 재밌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체육시설을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또 시민들이 건강을 챙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걷기 습관화를 위해서 기획한 챌린지인데요. 한 달 안에 17만 보를 완보하면 됩니다. 하루 최대 인정 걸음수는 하루 7,000보로 일반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걸음수는 4,000보 정도, 또 활동량이 많을 경우에는 5,000에서 6,000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평소 활동량에서 하루에 딱 30분 정도만 걷기 운동을 추가하면 하루 최대 목표치인 7,000보를 채울 수 있습니다. 큰 부담 없이 시민들이 쉽게 걷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정한 목표치로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실천하면 완주할 수 있는 챌린지인데요.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영신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간 17만 보를 완보한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에게 완보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1일 인정 걸음수는 하루 7,000보까지만 인정되니 이 점 유의하시고 꾸준한 걷기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7,000보를 했냐라는 부담스럽게 걷는 것보다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걷는 게 4,000에서 6,000보 그 사이시거든요. 거기서 1, 2,000보만 조금 더 본인이 시간을 내서 3, 4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정도만 조금 더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17만 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대략 한 25일 정도 만약에 30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럼 하루라도 빠져버리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좀 없애려고 17만 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고자 이제 그 17만 보 선정을 한 거거든요. 네. 목표 수치 굉장히 좀 많은 고민 끝에 좀 설정이 된 거로군요. 일단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하루 30분 정도만 더 걸으면은 7,000보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만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실질적인 지금 목표치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참여 방법 또 참여 혜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 앱인 워크온을 다운받아서 원주시 보건소 워크온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되는데요. 이후 건강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챌린지 참여가 시작됩니다. 이후부터는 핸드폰을 소지한 상태로 움직이면 움직임이 자동 측정돼서 걷기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30일 안에 17만 보 완주에 성공하면 기념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념품은 근육 생성에 중요한 단백질을 챙길 수 있도록 계란 찜기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걷기 챌린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이 걷기 챌린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다운받으신 워크온 앱을 자주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걷기 관련 챌린지 외에도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비만과 아토피 등 다양한 건강 영역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건강관리과 원영신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도부터는 건강걷기 챌린지가 주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저희 원주시 보건소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셔서 개인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 건강 영역별 프로그램을 추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영양 비만 사업과 아토피 예방 사업,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금연 절주 등 많은 사업이 있으니까 원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증진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걷기 챌린지 외에도 가을 풍경과 함께 치악산 둘레길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인 이상 단체로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치악산 둘레길 탐방 코스 중 한 코스를 선택해서 원주시에 사전 신청을 하면 치악산에 담긴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화관광 해설사와 동행하면서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둘레길 걷기는 오는 12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원주시의 걷기 프로그램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가요. 내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죠.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입생들을 선발하면서 이 탈락자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의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원스 접수 전이죠. 이달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 외국의 주원섭 교장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내년부터 이제 강원 외고가 완전히 바뀌네요. 예.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이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신입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탈락자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고등학교 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전기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목고 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의미하고 후기는 이제 비평준화 고등학교나 평준화 고등학교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전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기에 지원에서 떨어지면 후기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데 반해서 네. 후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호로 가야 되죠, 보통.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교가 이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또 처음 입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탈락하는 아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실질적인 입시 전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의로 학생들의 예비 지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학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뭐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예상치 어떤 뭐 기준이 좀 따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함부로 어떤 데이터 없이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비로 한번 지원을 받아보고 그 학생들의 분포를 부모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뭐 베타 테스트라고 해야 됩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확도는 맞습니다. 예, 정확도 뭐 어느 정도로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중학교 강원도 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13,000명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예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의 입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참여하지 않고도 저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예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 120명 된다고 보면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예비 지원에 응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모집단이 한 13,000명 되는 거고 네. 표본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니까 신뢰도는 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강원외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목고에서 농어촌 자율학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이것도 이제 처음 가는 길입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커리큘럼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외국어 고등학교였을 땐 외국어 중점의 어떤 교육 과정으로만 저희가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제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되면서 외국어, 그다음에 인문 계열의 중점, 또 과학, 수학과학 심화 어떤 중점의 어떤 교육 과정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외국어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 또 자연계에 관심 있는 아이들도 본교에서 충분히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끔 네. 그러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어 중심이었기 때문에 소위 예. 문과 예. 반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과 반도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내년부터 예. 바로 이제 개설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부터 수학하고 과학 과목의 어떤 중점적인 교육 과정이 신설이 되고요. 네. 또 저희는 한
한 6년 전서부터 이미 이 과정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단지 운영만 못했을 뿐이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떤 교육 과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본인이 정말 후기 예.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 이 본인의 어떤 그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대입해서 예. 지금 예상치를 뽑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강원 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저희가 11월 29일서부터 12월 5일까지. 12월 5일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은 학생분들 좀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좀 활용을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주원석 교장 선생님이었고요. 오늘 11월 6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